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우승 산문집. 오늘 6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가 76편이 있습니다. 76편. 이제 10편이, 오늘 하고 나면 10편이 남습니다. 네, 주인숙 선생님 413쪽입니다. 예, 오늘 읽는 거는 이미옥, 박성욱, 주인숙, 김일률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옥 선생님부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다. 나는 실패입니다. 내 얼굴은 모가처럼 못생겼지요. 눈물을 질질 잘 짜기도 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잘 하기도 합니다. 물론 술, 담배도 잘 하지요. 단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교수님. 네, 어떤 때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훌쩍 뛰어내려 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달려오는 지하철로 몸을 휙 날려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부르르 떨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에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창을 부수고 몸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주인숙 선생님 오디오 켜시고요. 혼자만 떠들었네. 나는 실패인 나 자신을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는 날들이지요. 도대체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가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쓸모가 있어야 남에게도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도 쓸모가 없는 나는 어느 날 나 자신을 죽이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몇 날 며칠을 두고 곰곰 생각하다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는 싫어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썩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내 얼굴처럼 못생긴 모가가 되어 어느 집 응접실 한쪽 구석에 처박혀 조용히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간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일부가 하루하루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에 결심한 대로 나를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늘이 미랄이 썩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성경 말씀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영혼마저도 하루속히 썩어 사라질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썩어가는 나한테서 참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모가향 정말 좋다. 어디서 났니? 요즘 같은 겨울철엔 구하기도 힘들지 않니? 난 이런 은은한 향기가 정말 좋아. 참으로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나한테서 좋은 향기가 난다니. 나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얘야,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는 성공의 향기가 난단다. 제가 쓴 동화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다입니다. 실패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쓰면서 실패 속에 들어있는 유일한 것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공이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실패인데도 그 과정을 도외시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성공으로 가길 원하지만 그런 성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실패의 길을 통해서만 성공의 길로 들었습니다. 저만 해도 신춘문예에 3번 낙선되고 3번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은 최종심에서 낙선되었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선이 바로 당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낙선될 때마다 당선될 때까지 작품을 투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작품을 투고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낙선이며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바로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경주 토암산 어느 초가 암자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신춘문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로 잘 알려진 프랑스 극작가 사무엘 베게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도전하라. 또다시 실패해도 좋다. 이번엔 한결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테니까. 이 말은 바로 제게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게 실패가 있다면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10세기 헤이안 시대의 서예가 오노도후 이야기도 결국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노도후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서예 공부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싶어 어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스승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집 앞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불어난 개울물에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버드나무 가지를 향해 계속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너도 나처럼 불가능한 것에 힘을 쓰고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계속 뛰어오르던 개구리가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결국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런 인물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다니 참 부끄럽구나. 그는 그 길에 다시 서예 공부를 시작해서 중국 서체에서 벗어난 자기만의 서체를 완성하고 일본 3대 서예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오노 도후에게 깨달음을 준 개구리처럼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적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 역시 꿈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내 꿈의 크기나 높이 때문에 현재 실패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시크릿 등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꿈을 꿔라.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꿈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꿈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꿈도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을 지키는 중년의 경비원이 건물주가 되는 꿈을 응, 꾸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어,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허황된 꿈을 응, 꾸는 어, 응. 꿈이 있는 한 실패 역시 성공에 속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같은 크기입니다. 그러나 성실히 꿈을 꾼다 하더라도 모든 꿈을 다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의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꿈을 이룬 결과라기보다 그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감에 빠진다면 수판을 툭 털고 다시 놓듯이 실패를 툭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주인숙 선생님 마이크 좀 제가 해제 음수거 해놔서 지금은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만 해도 학교에서 수판을 배웠습니다. 수판 시간이 있는 날이면 가방 속에 수판을 넣고 다녔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11 더하기 15, 17 더하기 14는 하고 말씀하시면 손가락으로 열심히 수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산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계산된 앞에 숫자를 지우라는 뜻으로 선생님께서는 꼭 털고 하고 말씀하시면 다시 수판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렇게 수판은 툭 한번 흔들어 털어버리면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수판 털듯이 툭 털어버리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은 수판이 전자계산기로 바뀌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다 시작할 때도 이미 계산된 숫자를 다 지우고 0에서 시작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듯이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일 때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인간은 실패가 허락된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2010년 11월 25일자 사설에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차사순 할머니를 사진과 함께 기사화해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차 할머니의 끝없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한 960번이라는 제목의 사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전 정신을 가르치고 싶다면 차할머니 사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아라. 아이들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960번의 실패 끝에 운전면허를 따낸 올해 69세 된 한국의 할머니라고 말하라. 정말 놀랐습니다. 차사순 할머니는 어떻게 960번이나 도전했을까요? 차 할머니는 실패의 선물인 도전 정신을 당신 스스로 즐겼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 실패나 성공이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인생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차 할머니는 실패라는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열심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내 인생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보고 실패했다고 해도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실행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도 실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실패 속에 있는 성공의 향기부터 먼저 맡아보세요. 실패에는 늘 성공의 향기가 납니다. 어, 줄을 그냥 계속 치게 되네. 그렇군요. 이 얘기 네, 책에 나왔잖아요. 차사순 할머니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 960번의 도전 때 이분이 운전면허를 땄잖아요. 응시료만 해도 2,880만 원이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대단하셔. 이 사람 광고 때 그 현대에선가 광고를 해갖고 소울이라는 차를 줬잖아요. 그랬는데 음.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폐차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도전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2,88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응시료만 해도. 시골에서 280 그거를 100이란 쉽지 않은데. 응시료가 얼마 들어갔다고요? 2,880만 원. 그게 우리가 그 운전면허 가면은 그냥 시험 보고 이렇게 해도 보통 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하는 거. 시험 보기까지. 근데 몇 번 690번이 떨어지니까 2,880만 원이나 들어갔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지. 진짜 즐겼다 그죠? 한 번 인치대가 3만 원씩 계산이 되는가 보네요. 960번을 3만 원씩, 이거 2,880만 원을 960으로 나니까 3만 원이네요. 그래요? 인지대가. 거의 인치대를 매번 내야 되니까 맞아요. 아무튼 진짜 정말 대단히 대단합니다. 좋네요. 네. 대단. 실패가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960번을 탔으니까 운전을 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운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울을 줬는데 현대에서 1년 만에 그거를 폐차시켰다는 게 네, 참고로 소울은 기아차입니다. 아키아차예요. 그냥 네, 겹인 거. 이런 거를 수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아차 현대차 맞습니다라고 해줘야 된다는데 참
그죠? 예,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예, 예, 웃으라고 한 얘기도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재밌네. 아, 예, 1년 만에 또 누군, 반장하고. 누군가와 다툼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혜지 소장님은 몇 시에 나왔는데 아직도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고 계십니까? 주차했어요. 주차했어요. 하신 거예요? 네. 안전벨트 어, 이제 풀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7시 40분인데 보통 20분, 25분이면 도착해갖고 앉아있더니 오늘은 40분이 됐는데도 차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네,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왔더니만 안 갖고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참 그 문구 하나하나가 성공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뭐, 그리고, 어, 다시 도전하라. 실패는 한계가 난다. 뭐. 또다시 실패해도 좋다. 이번엔 한결 성공에 가까워져 있을 테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공에 가까워져 있고 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금광에서 막 캐다가 자기는 그러니까 그만두고 갔는데 그 다음에 온 놈이 꽃갱이질 한 번 했는데 광맥이 발견됐다고. 근데 그게 어디가 꽃갱이질 하는 번만 더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 같아.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친 짓이요. 그것도 될 때까지 하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 아니 다른 길로 가면 더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꼭 그 길을 가냐고.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것을 넘겨야 그런 어떤 임계점을 넘겨야 그 다음 새로운 것을 도전해도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저도 주판을 배운 시대라서 그런가.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구하는 거. 계산을 하고 나면은 어, 털고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딱 이렇게 쑥판 털듯이 쑥판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이 어, 주사를 배운 시대라서 그런가 와닿네. 저도 주판 털고 배웠어요. 2급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그때는 뭐 다 주판 주판 자격증 2급 자격이 있어요? 예. 그땐 다 그렇죠. 뭐, 부기, 주판, 주탄, 타자. 부기, 타자 써먹지도 지금 못하네. 아유, 맞아요. 예. 아니 열심히 지금 땄는데. 있잖아요. 그때 타자를 배운 분들이 지금 자판을 훨씬 잘 쳐요. 컴퓨터 예. 자판. 컴퓨터 제가 자판도 제가 그러고 타자를 배웠잖아요. 저도 주산, 부기, 타자 다 배우니까 독수리 타법으로는 그러니까 안 하지 우리는. 응. 타자를 예, 그렇죠. 이 독수리를 안 하잖아요. 그게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맞네. 우리는 저희는 영화 다 배웠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사람들이 신기해요. 영타를 저는 안 보고 치니까 휴대폰에서 영타 안 보고 막 이렇게 저는 휴대폰도 자판 컴퓨터 자판처럼 놓고 치거든요. 한글로 그 아래 한글인가 뭐 이걸로 천지인으로 안 쳐요.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숫자를 막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숫자도 우리는 이제는 타자 연습했겠네. 다섯 번 손가락을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입력을 그렇죠. 해요. 이거 많은 것도.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 보고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타자 아니 저기 어. 저희 때 컴퓨터 시간이 응. 컴퓨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전자계산기 두드리기는 거였어. 어. 기판을 안 하고 저희는 응. 전자계산기 갖다 놓고 컴퓨터 시간에 전자계산기 두들겼어.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 손가락 5개 갖고 맞아요. 계산기 손가락 5개로 두들겼어. 그렇구나. 우리 주인수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은 세대에 살았구나. 그렇군요.
저는 요 언어 도후가 자기가 서예 공부가 전진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개구리를 우연히 만났잖아요. 개구리에서 자기가 또 힘을 얻었잖아. 아, 진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딱 자기 맞아요. 심때 저런 민물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 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다니 참 부끄럽구나. 진짜 깨구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저도 책 읽다 한 문장에서 힘이 돼가지고 또 뭐 새롭게 그거 하는 것처럼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와닿았어요. 포기 안 하고 그죠? 야 자기가 이제 그거 뭐야 서예 공부가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개구리가 계속 그거 하는 걸 보고 자기 처지를 생각한 거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힘을 얻네요. 어, 아니, 저런 미물도 저렇게 죽을 힘을 다해 예. 나무에 기어오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하니 그러니까 하다.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저기, 유튜브를 보면 그게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걸 찍었을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악어가 있는데, 악어가 사육하는 데 있잖아요. 강아지가 빠졌어. 어, 아, 강아지가 빠졌는데, 그 강아지가 악어의 머리를 밟고 그 물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물 들어가는 이제 저기 플라스틱 파이프 거기에 기어 올라가지고 위로 올라와 살았어. 와, 어떻게 그거를 찍었을까? 그거는 있잖아요. 일부러 연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 개구리 이야기를 보면서, 너도 나처럼 불가능한 것에 힘을 쏟고 있구나 했는데, 아니, 밑에서 잠깐 보면 얘도 불가능한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 강아지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그 많은, 거기가 또 연못 속이, 물 속인데, 그런데 그거 위를 밟고서 그거를 뛰어 올라와서 살려고 하니까 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러네요. 개구리도 예, 살려고 버드나무를 향해서 뛰어오르네요. 머리를 보고 희망을 저도 얻다. 예 저도 한 번 더 뛰어 올라야 되겠습니다. 음. 아까 그게 강아지라고요? 악어 등을 딛고 일어선 게 강아지라고, 송아지라고요? 강아지. 예, 예 강아지 예. 그치. 그러니까요. 저는 걷다가 보면 막 바람이 불 때 그 풀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 또 그거 보면서 그런 내용의 또 책이 많이 나오잖아. 흔들려야 더 뿌리가 튼튼해지고 뭐 나무도 그렇고.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서 다 자기 마음을 위로받고 하는 것 같아. 그런 자연에서도. 그러니까요. 오늘 내용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여기 실패를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아유,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따끈한 분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냥 실패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 꾸준하게. 이제 그런 게 뭔가 좀 깊이 알아지는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신랑도 뭐 얘기하면, 아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서 시도를 안 하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뭐만 얘기하면, 일단 해봐. 실패하나, 안 하나, 일단 해봐. 그래서 요즘에 막 상추도 기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봐. 아주 해보고 얘기해. 안 되면 말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만이 실패가 허락된 유일한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동물이라고 실패할 때 포기하지 않는 거는 맞아요.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먹고 먹히는 그 먹이사슬에서 그 살아나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 사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사자도 호랑이도 지가 겁에 질려 가지고 예, 도망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제는 그 저희 상추를 72포기 키웠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 날 한 번 따고 금요일 날 물을 잔뜩 주고 갔더니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6시 한 50분쯤 회사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상추 좀 뜯어 놓으려고 미리 어제 삼겹살 파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뜯었더니 와, 한 30명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상추가 많이 남았어. 진짜 이 상추 박스로 한 박스가 넘게 뜯어진 것 같아요. 두 번을 뜯었더니. 그래서 그걸 갖고서 제가 이제 다 씻고 있는데 여직원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손이 빨라요? 저는 모래 씹힐까 봐, 흙 씹힐까 봐 그냥 깨끗하게 앞뒤를 씻는데 이분은 오시더니 뭐 대충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아재색 씹히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상추에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엄마가 이렇게 상추를 씻어줬는데 담임 선생님이 딱 한 번 딱 먹었는데 우지직한 것 같아. 그래서 버리더라고 그거를 열심히 갖다가 씻어줬는데 그래서 되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갖고 깨끗하게는 앞뒤로 두 번을 씻었어요. 물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랬더니 그분은 뭐 이렇게 손에다 한 손에다 막 쥐면서 그거를 흔들어 그래가지고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하여간 뭐 어쨌든 사고는 없었어요. 응. 그렇게 하고 상추 씻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불판을 세 개를 놓고 혼자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가서 열심히 구웠더니 나중에 우리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 말고 다른 사장님이 아니 이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농사도 잘 짓고 뭐도 잘하고 이제 내가 또 그 SNS 홍보하니까 디자인하고 영상 만들기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이제 요번에 결혼식 우리 사장님이 따님 결혼식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면 돼? 예전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거 좀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이제 새로운 거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바꾸면서 그거를 카드 뉴스처럼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은데요. 라고 그걸로 다 보내서 저한테도 그게 왔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니까 뭐 되게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 가서 테이프도 잘 돌리고요. 택배 포장도 잘해요. 하는 게 하여간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하나만 잘해야 되는데 응. 그죠? 예, 혜진 소장님 하나만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우리 이미옥 선생님하고 우리 세 여자가 디카시로 집중해라 잘 갔어.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문학인으로 디지털 시대에 앞서가는 문학인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것도 앞서가는 리더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우리는 진짜 어저께도 내 그 말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진짜 두 분 덕분이죠.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근데 같아요. 기업에서도 그렇고 근데 교수님 하실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세상에 다음에 예? 저도 이 집에 가서 이밀 교수님 한번 좀 자랑해야 될 것 같아. 저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세상에 스승은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스승이 진짜 스승으로 빛이 나려면 그 스승이 하자는 대로 같이 따라가 주고 그거를 꾸준히 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하지 못해도 김영환 교수님이 되게 관심을 줘요. 제가 잊어먹을 만한 때 되면 전화가 와요, 그분한테. 그리고 밥 먹자고 전화 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민구 맞아요. 엄마하고 아무한테나 같이, 아랑 안 하시는데. 아니요. 많이 해요. 그런데 민구 엄마하고 같이 오라고. 항상 저한테 그래요. 혼자 오지 말고 꼭 민구 엄마하고 같이 오라고. 밥은 내가 사겠다고. 그러니까 민구 그러니까 엄마를 민구를 어떻게 아는지 자꾸 맨날 민구 엄마 그래요. 자식 이름으로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저 갈 때도 그래요. 꼭 우리 성은이 얘기를 해요. 예, 음.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일부러 그분의 이제
장점이에요. 되게 사람들하고 다가가는 라포 형성하는 가장 좋은 게 애들 이름인데 우리 혜지 소장님도 막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혜지 소장님 그죠? 막내 이름을 기억할 것 같아. 큰 애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기에 포인트는 본인이 꾸준히 해낸. 그러니까 본인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꾸준하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주인숙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여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분들의 이렇게 보면 성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저희와 함께해서 그 시간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아침에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누잖아요. 이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계속 쏟아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인 선생님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 뻥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그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책에 관심을 갖고 파서 읽지를 않았지 관심은 늘 있었고 그렇죠. 예, 예, 관심은 있었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어. 그리고 어쨌든 내 옆에는 책이 있었어. 내가 안 읽어도 늘 사놓는 그런 재밌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야.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책이 하나하나 꼬풀을 벗겨가는 그 시간들을 맞이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명강이었습니다. 저도 그거 내가 20대에 그 보면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거 일기가 지금 아직 여기 있거든요. 내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 거 맞고. 저는 그 나의 꿈, 나의 인생에 보면 책 속에 자기 스스로 멘토를 만들었다 그러잖아. 저는 그게 음, 기억에 9명의 멘토가 있고 밤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음, 고민을 막 상상으로 나는 그게 진짜 와닿았고. 저도 지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책을 썼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딱 20권이었어요. 공저까지. 저기 음, 그게 진짜 꾸준함이고 그 책 속에 이거 봐라 뭐 이런 거 실패, 꾸준함이 답이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고 함께 가니까 이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항상 저에게도 뭐 학교도 가면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아니 항상 저에게는 멘토가 있어요. 그 얘기를 늘 하죠. 예, 그런 없이 아이들이 누가 부모 없이 자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멘토가 다 있다. 친구가 되든 스승이 되든 교수가 되든 주변에 이제 그런 걸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야기도 진솔하게 쓰면 진짜 값진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지금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피금에서 그냥 일상적인 글을 적어내는 것만 쭉 해가봤고 어저께 내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1단계는 그냥 무조건 기록하는 거. 저는 막 기록하는 거 제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기록. 그 다음에 거기서 2단계는 이제 그냥 에세이 이런 걸 적고, 그 다음에 3단계는 거기서 이제 시조가 나온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좀 그런 걸 줄여가지고 한 번씩 이런 거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수님도 같이 여기서 그런 걸 생각을 그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 하면 또 우리도 할 것 같은데 그냥 막 우리 지금 책 읽고 쓰고 문장 뽑아내는 거는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뭐 시를 서 어떻게 쓸까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고민을 같이 해보면 우리는 다 시인이 될 것 같아. 멋진 시인. 예, 우리 일단 김희 교수님 이제 시인이잖아요, 시인. 네. 일단 어디 가면 그게 자연스럽게 될 것 같냐면 이 고통에도 이제 정우승 시인의 요거 다음에 오는 그 시와 시를 풀어낸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아마 그 속에서 대화 속에서 그런 고통 없이 사랑은 없다. 고통 고통 없는 없는 사랑은 사랑은 없다. 없다. 네, 저 책을 보면 그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듣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도 그 책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그 속에 어떤 이야기가 품어 있을까?
저걸 보면 시를 읽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를 쓰는 쓸 때의 마음가짐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보면 막 깊이 빠져들어가서 느끼는 그런 내용보다는 겉에서 시 자체에서 느껴지는 잔잔한 울림들이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걸 시를 읽고 막 깊이 빠져들어가서 고민하고 시 한 줄 한 줄들에서 느껴지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수녀님이 우리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시로다가 이렇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대화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시는 너무 이렇게 고민하면 힘들 것 같아요. 지난 19일 예, 날이 그 포항의 멕시조 그 이제 회원님들이 그 진주 하만으로 해갖고 문학관을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18일 날 17일 날 갔다 왔는데 또 가려니까 미안해서 내가 거기를 빠졌는데 와 갔다 오더니 다 그냥 막 한 수 이 글을 적어 내가 갑자기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참 멕시조 시조님들 역시 격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계속 사진하고 글이 막 올라오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냥 그대로 글을 막 뭐 역시 진주였다 하면서 또 그 문학관에 가니까 또 이분들하고 연결된 분들이 또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안동을 갔지만 또 우리 포항의 멕시저 분들은 저기 하만으로 진주로 막 그렇게 다녀오셨어. 아, 다음에 글을 안 빠지고 내가 꼭 참석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했고. 근데 저 열여섯 사람인가 있는데 11사람이 갔다 왔어. 몇 사람 빠지고. 또 제가 그러니까 안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게 더 소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뭐 아예 그런 생각도 안 갖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마 이 정호승 작가가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독자에게 던져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잔잔한 울림 속에서 너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여기도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이 말 한마디 실패와 성공은 같은 동의어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그러니까 실패라는 징검다리, 과정을 건너가는 것일 뿐이다. 실패를 한 번 하는 거는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간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갛네. 네, 오늘 그 김혜지 소장님이 조용히 있으니까 제가 잘 듣고 있어요.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또 예, 조회 시간에 뭘 전달할 그렇구나, 그렇구나. 조회 시간. 성공과 실패는 무게가 같다고 얘기하고, 실패가, 저는 사람들한테 그 말 한마디는 해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개선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개선점을 얻었다면 그거는 성공한 실패가 되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그냥 낙심절망하면은 진짜 실패가 되고, 그 안에서 개선점을 반드시 하나씩은 찾으라고. 그러면, 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 왜 제가 더 동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을 하면 내 귀가 듣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우리 준수 선생님 아마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그 웃음 치료 이런 걸 할 때 자꾸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게 내가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이제는 뭐 얘기를 안 해도 알아 뭐 하고 있는지. 네, 우리 성경쌤 또 교실까지 들어가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버스 아닐 것 같아요.
아니요, 버스 내렸을 거야. 우리 500원. 버스에 안 튀는 내렸다 거, 500원. 안 튀는 거 보니까 이거 튕겨져 나갔어. 니네들 돈 내려버렸어, 내기 하,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내려버렸어. 돈 내기 하면 난 내려버릴 거야. 이거 지금 나갔어. 돈 얘기 한다고. 사진부터 찍어주세요. 네, 사진 한번 막 찍겠습니다.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오면 또 찍더라도 사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임용 선생님 사라졌어요. 네,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어디 갔지? 아, 예, 제 컴퓨터가 왜 갑작스레 로딩이 걸려서. 네,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할게요. 아, 네, 네. 왔네요, 네, 오셨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컴퓨터도 성경쌤, 성경쌤 예, 오늘 아니에요. 500원. 500원 주세요. 500원 500원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예, 버스 아니네요. 500원. 돈 500원 내기 한다고 벌었다. 나갔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버스 아니라서 제가 500원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기록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말은. 선생님 쓰고 계셔요, 지금. 쓰고 계신다고요? 네. 하여간 오늘도 저희 찍었어요. 여보세요? 또 네, 새로운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름표를 다르신 분인 거 보니까 높으신 분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차량 이렇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게 맞습니다. 도와주시는 높은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이름표가 딱 소장, 있으신 소장, 분이. 주차 못해. 소장님이시네. 네, 아. 우리 성겸쌤, 채팅창에 글 올라오는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간, 오늘도 참 느낌이 있는 그 한마디인 것 같아요. 실패에는 성공의 향기가 난다. 해가 난다. 네. 오늘 어쨌든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나든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하루라고 느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지 소장님 아침 조회 내일 아침에 어떻게 했는지 또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